약간의 돈을 투자하시면은 10년 동안 우리 가족의 안전 지킴이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존 가이드 코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일상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생존용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많이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세요. 위기의 순간 당신을 구출해준 도시 생존 지침서. 또 한 명의 생존 기술자,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법을 전달해줄 도시 생존 전문가 우승엽. 여러분 가정에서 화재랑 각종 자연재해 혹은 전쟁까지도 그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바로 방독면이죠. 이게 있으신 분 별로 없죠. 저희 집에는 가족 수대로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세 가지 때문인데요. 바로 집의 화재, 그리고 집 주위에 있는 가스 누출, 그리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전쟁 시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이 방독면이 꼭 필요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필요한지,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어제 청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 불이 나갔고 한 명이 죽고 92명이 이 연기 때문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이 처음에는 3층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연기가 바로 계단실을 통해서 위에까지 전파가 됐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대피를 제대로 못해서 92명이나 연기를 들이마셔갖고 큰 부상을 당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 아파트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다. 근데 갑자기 시끄러운 경고 소리가 나고 문을 열었는데 이 바깥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밀려오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안 되고 있고, 또 집에는 아이랑 아내, 우리 부모님까지 계시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안전지대로 탈출하실 수가 있나요?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연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이게 여러분 집 중에 준비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 교육 시간에 보면은 이 화재가 나면은 손수건에 물을 묻혀 코에다 대라 얘기가 되고 있죠. 직접 해보신 분 있나요?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 최악의 아무것도 없을 때 필요한 상황이지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연기가 눈에만 스쳐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엄청 매워가. 불장난이나 캠프파이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화재가 났을 때는 이 불 그 자체보다 연기 때문에 죽는 확률이 무려 70%나 된다고 합니다. 왜 연기가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연기 어떤 성분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불이 나면은 많은 유독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특히 나무나 종이가 탈 때보다 합성 섬유나 플라스틱, 비닐 같은 석유계 물질이 타면 훨씬 더 한 20배 이상 유독가스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많은 유독가스 성분이 있지만은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일산화탄소예요. 우리 몸속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산소보다 일산화탄소랑 결합하는 속도가 250배나 더 강한데요. 때문에 유독가스를 3번만 마시게 되면은 15초 안에 기절하고, 그 상태에서 3분 안에 구조가 되지 못하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바로 끝나는 거예요. 특히 연기 같은 경우는 확산 속도가 틀립니다. 이 수평으로는 1초에 한 2m 정도가 이제 확산이 되는데 수직으로는 그 2~3배 정도가 더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나 혹은 빌라에서 불이 나면은, 저층에서 불이 나면은 위로 순식간에 연기 확산이 돼갖고 탈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얼마 전에는 이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었죠. 처음엔 도시 외곽에서 시작한 불이 점점 이 강원도 시내까지 접근을 하고 많은 재화 연기가 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을 감싸기 시작을 했었어요. 갑자기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한테 대피를 하라고 이 대피 지시가 떨어졌던 거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무서움에 떨면서 핸드폰 하나만 들고 탈출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진짜 운이 좋아서 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은 연기랑 불이 아파트 앞에까지 덮쳐왔다 하면은 아파트 전체가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방독면입니다. 또 방독면이 필요한 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집 주변에 있는 공단들, 특히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공단들이 옛날에는 도시 외곽에 있다가 점점 도시가 확장이 되니까 그게 어느새 도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아파트 바로 옆에 이상한 저장 탱크가 있고 공단이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몇 년 전에 불산 누출 가스 사고가 있었어요. 불산 같은 경우 혹은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경우는 되게 유독한데 이게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유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런 경고가 떨어지면은 즉시 이 방독면을 준비를 했다가 필요시에는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은 뭘로 우리 몸을 보호할 건가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좀 낮아졌지만은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평화스러워졌지만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는 전쟁 전야했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고 북한을 타격하려고 했었다고 지금도 공공연히 자기가 말하고 있었죠. 사실 그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는 문제가 되는 게 2,000에서 5,000톤 가량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전쟁 시에는 그거를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방독면을 사라고 준비를 하진 않아요. 사실 이 생화학 가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지만은 필요 이상 크게 부풀려져 있어요. 그 위력과 파괴력이. 일단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생화학 무기를 적절하게 이제 살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을 많이 적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이 로켓이랑 항공기예요. 적절히 골고루 상공에다 일정하게 이제 퍼뜨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북한 같은 경우는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그 수단이 제한되어 있고 뿌리기가 힘듭니다. 또 어찌어찌 이 생화학 무기를 우리 중간중간 한국에 살포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많이 떨어져요. 일단은 비와 바람이 불면은 금방금방 흩어지고 또 여름이나 뭐 겨울이냐에 따라서 계절 일정 요인에 따라 또 많이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생화학 무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빨리 근처 뭐 고지대나 건물 옥상 위로 대피를 하면은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제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이제 집들이 고층 아파트나 빌라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올라가서 딱 문을 닫고만 있으면 사실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들의 창호가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요. 기밀이 잘 돼요. 그래서 문만 딱 닫고 있으면은 외부에 있는 바람이나 혹은 가스까지도 들어오질 못해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전쟁 시에는 사실은 이 불로 인한 연기가 더 위험합니다. 꼭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적국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라도 이제 혹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럴 때 이 로켓이나 혹은 비행기가 떨어뜨리는 폭탄이 우리 도시 주위에 떨어져 갖고 타격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건물 자체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파괴력이. 하지만 그로 인해 유발된 화재가 도시 전체를 감싸게 될 확률이 엄청 커요. 지금도 이 어떤 큰 건물에 불이 나게 되면은 그 불이 건물만 감싸는 게 아니라 건물 주위 몇 블록 자체를 검은 연기가 유독가스가 감싸게 돼요. 근데 이제 전쟁 시에는 도시 곳곳에 있는 뭐 발전소, 또 주유소, 가스 스테이션, 각종 공장들, 또 판넬 건물들, 또 길거리 곳곳에는 자동차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불 쏘시개가 된다고요. 그런 것 때 한번 불이 붙게 되면은 그 근처에 엄청나게 번지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가스가 혹은 유독가스가 이 아파트 전체에 다 퍼지게 되었고 도망갈 때도 사실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게 되는 위험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방독면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빨리 안전지대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독면이 없다면은 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안전지대까지 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가스 혹은 유독가스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점점 정말 생존 확률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방독면 자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방독면 혹은 방독 마스크, 자, 이렇게 이제 대충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약간 틀립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 독가스를 살포를 하니까 연합군이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이 방독면을 말합니다. 이제 화생방 방독면이죠. 자, 이렇게 민방위 방독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 화생방 상황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화재 방독면이죠. 약간 필터 성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독면은 이 독가스용으로만 쓰이기 시작했다가 지금 그 사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서 산업 현장이나 공사장 또 연구소에서 유독가스나 증기 또 유독성 밀입자 등을 걸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방독면이나 방독 마스크나 거의 그냥 퉁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방독면은 이 전면형과 이 두건형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전면형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요. 바로 입만, 코만 가리게 되는 거죠. 작은 만큼 휴대하기도 쉽고 또 쓰기도 쉽고 안경을 착용을 해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반면 이런 두건형 방독면 같은 경우는 바로 머리 뒤집어 쓰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 쉽죠. 하지만 이런 같은 경우는 미리 연습이 필요해요. 장점으로는 이 머리카락 때문에 쓰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전면형 같은 경우 약간 살짝 떠갖고 가스가 새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두건형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에 쓰게 되니까 뭐 가스가 들어올 데가 없죠. 이 두건형 같은 경우는 그냥 뒤집어 쓰기 때문에 편하긴 하지만은 평소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교나 혹은 기업 혹은 관공서에서 종종 강의를 하거나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방독면 갖고 가고 빨리 쓰는 시합을 시킵니다. 그럴 때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써요. 뭐 나이가 40, 50이 돼서 오래됐다 하더라도 전에 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뒤집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 뭐 학생이나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저도 막 우물우물 하다가 못 쓰고 혹은 머리에 걸려갖고 시간이 한참 1분까지도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분이 지나면은 가스든 화생방이든 그냥 죽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약점이 뭐냐면은 파마머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부해갖고 방금에 쓸 때 걸려요. 또 머리 장식 같은 경우도 이게 걸리기도 하고, 또 안경 쓴 사람 같은 경우 안경 벗고 써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안경 쓴 채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경에 걸려서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독면을 사야 될까? 우리가 제가 얘기를 했죠. 방독면 같은 경우는 화재용과, 두 번째가 전쟁 시 쓰는 생화학용, 그리고 세 번째가 산업 현장에 쓰는 작업용, 이렇게 있어요. 화재용과 화생방용은 겉보기엔 똑같이 보여도 중요한 건 필터가 다르다는 얘기죠. 화재용 같은 경우는 주로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 성분을 막는 게 틀리고, 또 화생방용은 생화학의 독가스나 미생물을 걸러내는 게 좀 큰 차이점이죠. 우리 국군이 쓰고 있는 K1 방독면 같은 경우는 그 필터 안에 활성탄이 주로 있는데 활성탄만으로는 다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나 은 같은 금속 물질이 포함이 돼 있어갖고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때문에 이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성분도 틀리고 또 쓸 때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사야 되는데, 방독면에 따라서는 필터만 교체를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지만은 대부분 한 가지 용도로 제한이 돼 있어요. 또 방독면의 사용 시간도 무작정 오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이 돼 있어요. 화재나 화생방 상황이든 그 농도에 따라 틀리지만은 대부분 10분에서 30분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빨리 안전지대 혹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이동을 해야 하는 거죠. 또 오래돼도 이 성능이 떨어져요. 보관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인데요. 유통기한은 보통 7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포장만 찢어지지 않게 잘 보관만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보관이 충분히 가능한데, 방독면을 아무데나 처박아 놓거나 위에 물건을 쌓아 놓으면은 이게 점점 눌리게 되고, 그러다가 포장이 찢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포장이 찢어지면 외부 공기에 유입이 되면서 성능이 급격히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필터가 가장 중요한데 필터가 밀봉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필터만 따로 밀봉 포장돼서 판매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가 필요시에는 이 필터를 교체해서 쓰고, 또 시간이 다 되면 이걸 찢어서 새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이죠. 또 오래 두거나 더운 곳에 보관을 하면은 재질이 주로 고무인데 이게 헐어갖고 찢어지거나 탄성이 떨어져요. 혹은 이 끈이 탄성이 떨어져갖고 꽉 조여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으로 이 가스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또 궁금한 게, 그럼 방독면이 어른 것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이들 것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방독면이 어른 것들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이라면 해외 직구를 하셔야 돼요. 해외 같은 경우 어린이용 방독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용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만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방독면 같은 경우는 3만원부터도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옥션이나 11번가 4인 가족이라 하면은 12만원 정도 되죠. 12만원이면 한 10년 동안 우리 집에 불이나 또 가스 노출 혹은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안전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수대로 사고, 또 중요한 한 개 더 사갖고 이걸 뜯어서 매년 가족과 쓰는 착용하는 훈련을 해봐야 합니다. 이걸 써보지 않으면 비상시에 빨리 쓸 수가 없어요. 때문에 아이나 여자들, 아내 같은 경우는 이거 꼭 써보라고 1년에 한 번씩 훈련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 재난과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은 그때 미리 대비를 하면 나와 가족이 생존하고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안전 장비, 방독면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약간의 돈을 투자하시면은 10년 동안 우리 가족의 안전 지킴이가 되는 거죠.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다면 꼭 준비를 해두세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존하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